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인간관계 정리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제 친구들이나 누구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 동료들하고도. 아, 요새 몰라. 마음이 되게 복잡해. 아, 요새 좀 정신이 좀 산만해. 뭐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모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건가 하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인간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 관계도 사실 컴퓨터를 정리하거나 중간에 한 번씩 우리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집안의 옷방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냉장고를 정리하거나 책상 서랍을 정리하거나 한 번씩 정리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정리하는 일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명 인간관계 디톡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놔야 컴퓨터를 이제 막 버릴 거 버리고 다 이제 휴지통에다 버리고 휴지통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삭제합니다. 완전히 삭제하고 나서야 공간이 생기잖아요. 스페이스가 따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인연을 딱 끊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의 정리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살면서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 인간관계를 내 입장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하고 다시 내 마음을 한번 더 정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의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몇 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것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마음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인간관계 정리를 해야 될 첫 번째 마음 정리는 어떤 건가 하면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경계를. 내 생각을 딴 사람한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도 사실 어떤 그 상대방의 마음의 공간을 내가 이렇게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별로 양해도 없이 깜빡이도 안 켜고 이게 훅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침범을 당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타인의 공간을 우리는 남의 집에 그렇게 함부로 막 쳐들어가지 않잖아요. 막 문 열고 막 들어가서 치다는데 뭐 어때? 이러고 남의 집에 함부로 가나요?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공간도 사실 그렇게 양해 없이 침범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 문제. 결혼 안 해 도대체? 아니 남이사 결혼을 하든 말든 그런 거 갖고 굉장히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결혼을 안 하면 마치 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경계 침범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무슨 그 나이에 꿈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침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나이가 몇십 대 꿈 타령이야 나이 타령하는 거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난 좀 쉬어야겠어 라고 하고 쉬고 있는데 왜 회사를 다시 안 들어가? 지금 그러고 있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참견하는 경우. 이런 것도 사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거는 이미 성인이 된 자식 그렇게 한다면 정말 말하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 자식한테 대해서조차 참 예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 어떤 사전 어떤 그런 양해나 이런 거 없이 훅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경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경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경계를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 하면요. 외모로 사람 이렇게 딱 보이는 걸로만 딱 사람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해갖고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탁 판단해버리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경계 그 사람의 경계를 이제 훅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잘 알 수 없는데 내가 판단한다는 거는 이미 경계를 침범한 거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결혼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학업이 늦었어 그런 것도 있고 또 비혼주의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사귀다가 또 말 못할 사정으로 깨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셨어요? 왜요? 눈이 높으시구나 이러는 거 그런 거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서 딱 단정해버리는 거 이런 거 경계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남의 경계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계 지키기가 사람 관계의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절대 남의 어떤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들어가도 안 되는 거 첫 번째고, 남이 나한테 그렇게 경계를 무너뜨리고 들어왔을 때 그런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이제 내 경계를 치고 들어왔을 때는 경고를 하거나, 자, 선 넘으셨습니다,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하고는 좀 더 거리를 띄워서 있어야 되겠다. 거리를 이제 지금 뭐 일만큼 떨어져 있는 사이였다면 더 많이 띄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의 관계를 재설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삭제해버리거나, 어떤 그런 쪽으로 어느 쪽이든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 관계 어떤 정리법의 첫 번째입니다. 나의 경계를 치고 들어온 사람들, 나는 물론 남의 경계를 절대 침범하면 안 되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나의 경계를 치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제일 나쁜 게 어저중간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저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 자꾸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도 계속 상처 입고 힘들어 하면서도 그 상황 그대로, 그 거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내 마음의 공간을 잡아먹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그 존재, 서로에 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를 하든지, 거리를 더 띄우든지, 아예 그냥 끊던지,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주는 거. 인간관계의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배려하는 거. 이런 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상대한테 늘 마음을 이렇게 맞춰줘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이죠.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많은데, 내가 더 이제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그냥 맞춰주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서도 난 계속 피곤한 거죠, 사람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 관계가 두렵고 좀 소극적이니까 이왕이면 그냥 내가 맞추는 걸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나의 피로도는 높아져 가고, 그러면 점점 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가끔은 지나치게 난 배려하지 않겠어, 그냥 나대로 그냥 지내겠어 라고 생각해 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고 재정립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배려라는 건 좋은 건데 지나친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점심 뭐 먹을까, 이제 동료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막 날이 펄펄 끓고 막 더워서 나는 정말 밥 생각도 없는데 지금 무슨 탕을 먹으러 가자거나, 나 삼계탕 안 먹는 사람인데 삼계탕을 여름이니까 먹으러 가자거나 그러면은 그냥 내 거 주장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싫은데도 가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지나친 배려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의 인간관계 피로도가 더 높아져서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내가 늘 배려해 왔으니까 항상 그동안 배려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를 배려할 기회도 그 사람에게 주어보도록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데 냉면 먹으러 가면 안 되겠어? 이렇게. 아니면 이제 동료들 여럿이 있으면 오늘 냉면 드시러 가시죠. 너무 더워서 전 삼계탕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도 계속 삼계탕을 주장하면 그러면 저는 이 삼계탕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만 저는 따로 먹을게요 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내가 나를 좀 너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나를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 아침 굶어서 점심 밥 먹어야 되는데, 아침 안 먹고 다녀서 점심 밥 먹어야 되는데, 다들 무슨 더우니까 모밀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나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집에 만약에 밥 메뉴가 없으면 저는 밥을 먹어야 돼서, 아니 그 아침들 다들 드시고 다니세요? 밥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이제 제안해보고, 아니라고 하면 쿨하게 그럼 저는 좀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배려하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나를 배려해 주기를 제안해보는 것, 그런 용기를 내셔야 인간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계속 지나치게 배려해서 계속 지나치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이제 항상 인간관계에서 나는 의뢰관계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제 아는 지인분은 굉장히 오래 사업을 하신 분인데 의뢰 자세가 아예 몸에 뱄대요. 영업하는 그 때문에. 그래서 평생 의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제 그 사람을 우선시하는 항상 그게 이제 딱 몸에 배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칼자루 주인족이 갑이고,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은 이제 을이 되는 거고, 납품해야 되는 사람은 을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부모, 항상 자식에 대해서 을이죠. 정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갑인 부모님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부모도 항상을, 그다음 비즈니스에서도 항상을,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치는데, 일반 상황에서도 항상 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을을.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상대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불편한가? 힘든가? 이런 게 막 저절로 눈치가 봐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거는 저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 계속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계속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나의 그 인간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자. 나의 늘 이 을의 습성을 정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현재 어떤 관계에서 이제 을의 역할을 취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내 삶 전체에 나는 어때 을의 인생 이렇게 살 수 있다. 그게 나한테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를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게 그리고 당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나를 자꾸 몰아가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차라리 양보하고 내가 이제 막 내 것 주장하지 않고 좀 기분 나빠도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 라고 하면서 을을 자처하면 평생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평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나중에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주로 착하신 분들이 을을 자처하는데 평생 그렇게 착하고 을만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고마워하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겠어. 이게 아니라 너무 그게 당연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는 나쁜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죠. 이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이런 데서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항상 을이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가 항상 을이 됐을 경우에는 자존감부터 일단 먼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가 너무 불행하고 인간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 라고 할 때는 이제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이제 이것도 이제 워낙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힘들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나한테 이제 기분 나쁘게 무시하고 놀리는 듯한 어떤 선배의 말투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담백하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선배가 아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상대한테.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평생 을로 살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연습해 보세요. 이제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꽁꽁 참고 막 사람들 분위기 나빠질까봐 나 혼자 마음에 상처 확 핥혀져가지고 와가지고 막 밤에 이불킥하고 이러는데 그 다음날 가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면 이제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선배님 저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고 예뻐라 하시는 거 알겠는데 사람들 있는 데서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저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는데 정 안 되면 연습을 하고 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힘들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주로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장난으로 어떤 이거를 또 성희롱으로 가서 걸기도 뭐해. 이걸 또 직장 상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참 쫀쫀한 걸 가지고 정말 문제를 삼는다라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나한테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왜 생각이 되는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되게 상처 입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네요. 라고 대놓고 한 번만 용기를 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어떤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하기. 자, 세 번째 뭔가 하면 내가 오늘 이제 느낀 부정적인 감정, 내가 화나고 내가 슬프고 그다음에 분노를 느끼고 정말 눈물이 차오른다. 괜히 눈물이 이렇게 막 어떤 분들 이제 면담하시다가 막 괜히 눈물이 나요.
괜히 눈물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괜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러면 이제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분하지?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 상사가 나한테 사람들이 있던 데서 뭐 막 그냥 짜증내고 나한테 무시하는 투로 얘기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하는구나. 그런데 아까 그 리포트에서 이거 틀린 거는 내가 무시당할 만했어. 솔직히 내가 상사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거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말자. 그리고 이 기분을 털어버리자. 어차피 끝난 거니까. 이렇게 기분 털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겠다고 스스로 다시 노력하고 다짐하고 이러는 부분을 해서 그걸 딱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갖고 가면서 나는 너무 바본가 봐. 나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한두 끝도 없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라도 원인을 파악해서 이거를 나한테 스스로 솔루션을 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액션으로 옮겨서 그렇게 해결하는 거. 이런 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 다음에 잘 정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내가 회피해버리면 그 사람이랑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나쁜 기분은 덜어내는 거예요. 나쁜 기분은. 어떤 건가 하면 만약에 김대리, 박대리, 최대리가 있어요. 김대리만 여자 대리고 박대리랑 최대리는 남자 대리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직장 상사가 입이 또 완전히 또 걸레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이래 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욕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리는 입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대리나 박대리는 얼굴에 욕을 먹으면서도 얼굴에 표 하나 안 내요. 얼굴에 완전히 표 하나 안 내고 그렇게 막 욕 먹고 나서도 팀장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리고 막 밥을 막 잘 먹어요. 김대리는 그런 소리 듣고 도저히 못 참겠는데. 그러면 이제 김대리는 어떻게 고민을 하나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막 표를 내고 화를 내면 내가 여자 대리니까 이 맷집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굉장히 이 남자들만의 이 세계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굉장히 예민한, 나만 이상하게 굉장히 저 직장 상사가 저 정도 욕하고 막 저 정도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건가? 막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지? 저 사람들은 막 신경줄이 막 밧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박대리는 박대리, 최대리는 최대리,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만한 일에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자체를 그냥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나만 이런가 봐,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저히 힘들어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상사한테 가서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나쁜 기분을 딱 이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그러면 난 그렇게 김대리가 생각하는 줄 몰랐어, 미안하다 라든지, 그러면 어쨌든 이게 나쁜 기분이 처리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뒤에서는 뭐 욕을 할지언정.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마음의 상처에 입는 일이 덜 할 거예요. 그 대신 일은 똑부러지게 해야 되는 거죠.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나한테 뭐라는 거, 나 완전 상처 입어요, 예민해요, 이러면 좋아할 상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제가 정말 그런 소리에 예민해서 안 들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직장 상사한테 어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서 나의 나쁜 기분은 내 기분을 남 눈치 보지 말고 딱 털어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잘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의미 없는 관계는 일단 털어낸다.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뭐 저 사람도 그냥 뭐 알아둬서 나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신 분은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무슨 행사도 있으면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싫은데도 그냥 계속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유지해야 되고, 이러면서 싫은데 유지하는 관계들은 나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꼭 다 알고 지내고 그런 모임마다 다 참석해야 돼, 나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 하루는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그것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그릇이 달라요.
내가 김 과장이나 박 과장만큼 그만큼의 이막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난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찍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에 대해서 내가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으로 나는 지금 이만큼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만큼의 사람들과 어떤 친밀한 그런 이제 애정을 쏟고 신뢰하고 도와주고 서로 정을 주고받으며 지낼 거야. 내 캐파는 요만큼이야 라고 인간관계, 나의 능력에 맞춰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부분, 그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딱 하고 나면 이제 관계 디톡스가 된 거예요. 관계 정리가 한번 싹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의 마음 공간이 그 이전보다 확 넓어집니다.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어떤 좋은 사람을 더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 요새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인간관계 정리, 인간관계 디톡스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확장돼서 다른 좋은 사람들을 들여놓을 그런 넉넉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